부동산 시장에는 그 시기에 맞는 투자 방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실 호황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급지 갈아타기에도 다 방법, 또 숨은 노하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점을 좀 신경 써야 하는지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물건을 사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물건을 사는 거는 사실은 비교를 잘 하셔야죠. 그렇죠? 예, 비교를 잘해서 좋은 물건을 우리가 사는 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잘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한 2시간 정도 세미나 하거든요. 근데 2시간 동안 피기만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부동산 만약에 부자 됐으면 누구든지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 치고요, 투자 잘 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뭐냐? 그냥 비교만 잘 하시면 돼요. 비교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상급지인지 일단은 비교가 돼야 내가 또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급지로 갈아탄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 시장이 안 될 때는 상급지 가격이 덜 떨어지죠. 예, 그 다음에 시장이 회복할 때는 상급지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상급지로 항상 여러분들은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상급지에 대한 갈아타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시청자님들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는데 언제 갈아타기가 적당한 시점이에요? 항상 여쭤보시거든요. 갈아타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시장 안 좋을 때. 자, 시장이 좋을 때는요, 상급지 가격이 더 올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내게 잘 안 팔려요. 내 거 싸게 팔고 상급지 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할 때는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량이 하락이 될 때, 그래서 이럴 때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한번 거래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작년 8월 달에 이제 정점 찍고요. 이거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와서 지금 12월 달에 저점 찍었습니다. 1826건 찍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는 한 달 이내에만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1월 달 지금 통계치가 나왔는데 2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겨우 2월 달이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12월 달 거래량 넘어섰습니다. 12월 달. 자, 어때요? 지금 거래량 반등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거래량이 쭉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지금 시점에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갈아타기를 할 때 어떻게 갈아타기를 해야 되냐. 내가 상급지가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입지적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주 근접성입니다. 즉, 직주 근접이 뭐냐? 주거에 대한 수요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 그만큼 주거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의 양만 많아서는 안 돼요. 일자리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 즉, 소득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3도심입니다. 사대문, 종로하고 중구, 그 다음에 여의도 일대, 강남 일대가 우리가 3도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가격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3도심이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이에요. 2040년까지의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이 벌써 2023년 1월 5일 날 벌써 확정 공고가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서울이 개발이 되는 건데, 자, 3도심 어딥니까? 사대문 안, 여의도 영등포, 강남. 그러니까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여의도하고 사대문안 옆에 마포라는 지역이 가격이 높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대문, 그 다음에 은평순으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주택 가격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보면 성수동, 성동구 일대 비싸죠. 그 다음에 광진구, 여기가 도심과 가까우니까는 비싸고, 성동하고 광진을 보면 성동구 하신 가격이 높죠. 그 다음에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순이죠. 자, 그 다음에 3도심의 정중앙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 중구, 종로, 성북구, 그 다음에 가장 끝에 도봉구. 그래서 3도심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가격에 대한 서열이 정해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용산은 어떻게 개발이 되냐? 지금 서울 도심 여의도와 연계한 한강 중심의 국제 업무 중심지로 개발이 되고, 여의도의 공간 부족, 그리고 그다음에 금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가용지 용산 정비창을 국제 경진 혁신축의 핵심으로 조성이 된다. 즉, 서울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다 용산 국제업무지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부도심에도 불구하고 맨 끝에 어떻게 나오냐. 용산은 3도심의 기능적 연계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이제 대통령실이 유치하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상징 거점으로서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하겠다. 그냥 도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서울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층들의 민감도를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직주 근접에 민감하시는 분들은 일자리와의 접근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이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학군이 좋은 지역 아니면 상권이 좋은 지역들 이런 데가 또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인문적인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인문적인 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거벨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 어떤 지역은 아파트로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빌라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실 거 아닙니까? 자,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거주를 한다라는 거는요. 상대적으로 애들 교육비에 더 많은 돈을 쓰니까 교육 여건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니까 상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문적인 환경은 주거벨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3대 학군이라고 불리는 지역들 어딥니까? 중계동이라던가 대치동이라던가 목동이라던가 여기가 3대 학군인데 다 아파트 주거벨트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인문적인 환경은 이런 저층 주거 지역도요. 저층 주거 지역이나 좀 안 좋은 지역들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수요층들이 필터링이 되면서 개발에 의해서 인문적인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또 앞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인문적인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에요. 주거 쾌적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역적인 쾌적성을 보면 공원이 있다거나 한강이 있으면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 3구에서도 가장 가격이 비싼 데가 어딥니까? 한강변 라인이 있어요. 서초에서는 반포, 강남의 압구정, 송파의 잠실. 그죠? 이쪽이 가장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쾌적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지 내 쾌적성도 있어요. 만약에 단지 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공개 용지가 많다라고 그러면 단지 내 쾌적성이 상당히 높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포하고 압구정하고 압구정동이 사실은 가장 가격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서울의 도시계획, 서울의 정비 사업이 좀 많이 바뀌면서 충수 완화를 해주죠. 충수 완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35층률에 걸려서 반포가 지금 재건축이 되는 것들은 다 35층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9층, 50층까지 지금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35층 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아파트의 동간거리가 상당히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또 정비계획,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면서 앞으로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는 기존에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보다 단지 내 쾌적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럼 지역을 따지면 원래 압구정동이 더 좋은 지역이지만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바뀜에 따라서 반포보다도 압구정의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거 쾌적성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거 쾌적성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번잡한 데 싫어하겠죠. 예,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부동산을 사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주 근접, 인문적인 환경, 주거 쾌적성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주거 쾌적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용산이라는 지역은요, 3도심의 중심이면서 국가 상징 거점의 중심지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용산에 투자를 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용산 내에 미래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산업들이 모두 다 유치가 됩니다. 즉 뭐냐? 대한민국의 심장은 서울이고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앞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는 또 도심 재개발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노후된 지역들도 많고 한남뉴타운도 상당히 노후됐죠. 노후된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지역이 개발이 되면 수요층이 상향 필터링이 되면서 자,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개발에 의해서 인문적인 환경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는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0만 평 규모의 공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성수동에요. 서울숲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지금의 하이엔드급인 갤러리아 포레라든가 아크로솔 포레스트, 그 다음에 트리마제 같은 하이엔드급이 못 들어왔겠죠. 성수동에 서울숲이 조성이 되면서 그런 하이엔드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가치도 더 높아진 거고요. 규모를 따져보면 서울숲은 20만 평입니다. 용산은 100만 평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 주체도요. 서울숲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용산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해요. 관리 주체도 틀리고 규모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즉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용산이라는 거죠. 자, 용산의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강남집 팔고요. 서초 송파 안 가세요.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약간 좀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런데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요. 용산 쪽으로는 생각을 하십니다. 앞으로 미래의 주거 쾌적성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요. 투자라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야 나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게 하나의 예가 용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급지 이제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렸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용산 강남 하면 너무 이제 소액 투자가 안 되는지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입지에 따라서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용산이나 강남 쪽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또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